세종 한글 고전의 천일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기록하고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두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훈민정음으로 된 이 문장을 현재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게 강화라는 지명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경사, 즉 조선의 수도 서울을 이제 표기한 이 한자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사의 이제 위치가 이제 어디인지 밝혀진다면 강화의 이제 위치도 밝혀지겠죠. 보통 한반도 이제 고지도를 보면 이 강화라는 표기가 한반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402년도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를 보겠습니다. 한반도 이쪽 서해안 쪽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제 광화라고 이제 적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지도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1594년도 제작한 지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지도죠. 이 지도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용이 되겠습니다. 지도는 이름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하나 이름을 붙여주기는 했는데, 여기도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 서울에, 즉 조선의 이제 수도 이름이 여기는 경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여기 또 강화라고 적혀 있죠. 천일통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강화라고 이제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한반도가 맞네, 이제 그렇게 예상되는 내용이죠. 다시 고지도로 돌아가 보면 여기 왼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강화라고 이제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천일토의 내용이 한반도 임진왜란의 기록이 맞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수도 이름을 보면 여기는 이제 경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록도 보면 1617년도 기록이 아닙니까? 근데 고지도를 제가 이제 연대로 이제 살펴봤지만, 여기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는 이거는 1402년도 지도인데 여기는 수도가 이제 조선으로 이제 쓰여 있죠. 그리고 이거는 1594년도니까 이 지도는 다시 이거 천일투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거는 1617년도에 강해군 9년에 이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이 기록이 더 늦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도로 보면 이 고지도가 1594년에 제작했으니까 이게 연대가 더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수도 이름이 경도로 이제 표시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강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한반도 기록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천일토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수도 이름이 경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경사가 있는데 이제 강화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강화로 번역을 해놔야 되는데 강화도 섬인 것처럼 이제 번역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이 강화라는 거는 섬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섬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의 강화도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실제 여기에 이제 수도 이제 지명을 보면 이것을 이제 실록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가. 제가 앞전에 영상 촬영하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조선왕조 이제 실록에서 이제 경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한글로 검색해도 되고 한문으로 경사라고 검색을 해도 돼요. 그러면 경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문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본 경사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 경사라는 이런 문장이 검출되죠. 자, 요 기록은 보시면은 태조실록 1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태조실록이라고 하니까 태조 이성계의 이제 기록을 담은 내용이죠. 경사에 이르니 천자가 평소부터 이세에게 명망을 두고 있었으므로 조용히 말하기를 그대가 원나라에 배설하여 한님이 되었으니 응당 중국말을 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경사에 이제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중국말 뭐 이런 내용도 막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이색이 이제 갑자기 중국말로 대답하기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색이라는 분이 이분이 누구인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색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정치가이며 유학자이다, 뭐 시인이다, 본가는 한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실록에 나와 있는 이색 이분은 여기 설명하는 것처럼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정치가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경사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천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이상하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요 아래쪽에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도 이제 좀 이상하지요. 이색이란 말이 중국말로 대답하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색이 그러면 중국에 갔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왜 이런 내용이 태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럼 태조 이성계가 중국인이었나요? 좀 이런 내용도 보면 좀 희한합니다. 자,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 경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경사. 자, 여기 또 보면은 경사로부터 돌아왔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청진조사 윤승순이 경사로부터 돌아왔는데 예배에서 황제의 조책을 받들어 도평의사사에 자문을 보내니 자, 여기 보면 황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경사라는 지역에 이제 황제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기록도 태조실록 내용이 됩니다. 채널 2에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 이제 서울을 이제 의미하죠. 이 서울은 조선의 수도 아닙니까? 근데 여기 위쪽에 한문에 이 원문을 보면 여기 경사라고 적혀 있죠. 바로 현재 이 지점에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채널 2에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럼 이 지역이 어디일까요? 자, 앞전에 새벽에 봤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예부에서 뭐 황제의 조책 이런 말이 나오니까 바로 그 경사가 황제가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계속 한번 보죠. 계속 여기에 보면은 이 경사란 말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계속 알아가면 어떤 또 내용이 있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보면 사한사 정도전 등이 이 경사에서 돌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조실록 상권 태조 2년 3월 20일 을즉 첫 번째 기사 사한사 정도전 등이 경사에 돌아오다. 자, 제가 이걸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태조실록 3번이나 되어 있죠. 1393년 명흥무 26년이나 되어 있습니다. 사한사 정도전 등이 경사에 돌아오다. 자, 여기 사한사라고 하면 이거는 뭐 직책을 의미하겠죠. 근데 정도전이라는 이런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전이 누구일까요? 정도전 이거 유명하지요. 이거 뭐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려 말에 조선 초의 무신이고 유학자이며 행방가인데 본가는 봉화인데 국가인 조선 왕조 설립에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조선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또 살펴봅시다. 산사 정도전과 하정사, 노승, 조인옥이 중국 서울에서 돌아왔다. 자, 여기에 이제 원문 내용을 보면 여기도 이제 경사라고 하지요. 자, 여기도 친절하게 번역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 서울에서 돌아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앞전에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할 때 많은 이제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반도에 조선이 있었다면 이 정도전이라는 분이 중국에 갈 일이 과연 있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서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원문에 보면 경사라고 되어 있죠. 자, 원본 보기 선택을 해가지고 과연 실록에는 경사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미지를 좀 확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표기를 좀 이상한데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원문 내용하고 다른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위쪽에 이제 부분이 있네요. 현재 이제 엉뚱한 부분에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경사라고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죠. 자, 여기 경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번역 내용에 보면은 이게 중국 서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친절하게 이제 중국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2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여기 이제 경사라고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어디일까요? 자,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국이 있는 곳이 광화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본 이 고지도에 다시 이제 돌아보면, 여기 한반도 땅에 여기에 광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러면 채널2에 김채널이 임진왜란이 이 한반도에서 발생했다면, 이 지명 형태로 봤을 때는 이 한반도가 중국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반도가 중국이었다는 거 소리 들어보셨나요? 자, 태어나면서 그런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자, 중국을 서울로 이제 번역을 해주죠. 서울이면 경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록의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중국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기록이죠. 대한민국 서울이 중국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아는 역사로는 자, 중국의 명나라 이제 황제 이제 주원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명나라를 건국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명나라 주원장이 여기 한반도 자, 여러분들이 사시는 서울 중국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신라에 이제 중국이라고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조선을 공부하신 태조 이성계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 서울 경북에 있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자, 이분은 대륙 중국으로 가셔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실록의 내용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친절하게 중국 서울이라고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희한하죠. 자, 그리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11번째 문장에 보면 이것도 태조실록 2권인데 자, 여기에 보면 여기도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선택을 또 해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 자, 놀라운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실록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기록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사학계들이 뭔가를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의 기록은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5일 계유 두 번째 기사 1392년 명홍무 25년의 기록인데,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문이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정도전이 나오죠. 자, 조선을 이제 건국할 때 많은 이제 도움을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도전이 이제 명나라에 갔는데, 여기 이제 황제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문화시량 찬성사 정도전이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사안하고 말 60필을 바치게 하였다. 그 표문은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번역 내용을 보면은, 자, 또 중국 남경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경사라고 나오죠. 자, 앞전에 채널 뒤에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또 경사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문화시랑 찬성사 정도전을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산호하고 말 60표를 바치게 하였다. 그 표문은 이러하다. 배신 조반이 남경에서 돌아와 예보에 차자를 가지고 와서 삼각 황제의 칙지를 받았는데 고유하심이 간절하고 지극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중국 남경에 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도 남경 경사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남경이란 말은 없고 뭐 중국이란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경사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실록을 번역한 분들이 아주 또 친절하게 여기 중국 남경이라고 또 번역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널2의 내용을 보면 바로 여기에 경사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중국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서울의 지명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원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문에도 경사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경사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런데 약간 좀 한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자가. 자, 현재 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아래쪽의 내용을 읽어보면, 배신 조반이 남경에서 돌아와 예부에 차자를 가지고 와서 삼각 황제의 칙지를 이제 받았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은 태조실록 이제 기록인데 이제 황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배신 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경에서 돌아와 예부에 차자를 가지고 이런 내용의 이제 조반이라는 이제 인물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반이라는 인물이 이제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조반이라는 인물은 여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이처럼 여마선초 인물로 조선의 개국 공신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조반이라고 되어 있고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신인데 본가는 배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개국 공신이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배신 조반이 남경에서 들어와 예보에 차자를 가지고 와서 상가 황제의 칙지를 받았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자, 그럼 여기 남경이 어디일까요? 자, 남경이 위쪽에 설명해 놓은 것 같처럼 중국 남경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조선이 탄생되고 건국해 있는 그 지역이, 자, 여기 중국이었던가요? 자, 아니죠. 자, 이 기록으로 보면 한반도가 이제 중국이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근데 원문에는 중국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번역한 사람들이 중국이란 말을 집어넣은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차례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에 경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어디라고 설명을 했죠. 남경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것도 대륙 중국의 난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사가 이제 서울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광화가 그 근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이 지도는 한반도 고지도 아닙니까? 그러면 강화라고 여기에 이제 표기가 돼 있어도 이 부분의 설명이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이분의 강화의 지명이 맞다면은 한반도가 중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중국 이제 남경에 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국이라고 하면은 이 남경은 한반도가 아니죠. 자,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고지도로 돌아가 보면 현재 강화가 적혀 있는 이 부분에가 아니고 현재 대륙 여기 황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난징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바로 난징이고 남경이고 서울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은 산사 정도전 등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중국 서울이라고 하잖아요. 자, 서울이 뭡니까? 자, 조선의 수도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자, 여기다 보면 친절하게 서울이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사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채널 토해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여기 경사가 있는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이 채널 토해에 임진왜란이 발생했는 지역이 어디인가? 자,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중국 남경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난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 조반이 남경에서 들어와 예부의 사자를 이제 가지고 와서 상가 황제의 칙제를 받았는데 고의 심히 간절하고 지극하셨습니다. 신은 온 나라 시민과 더불어 강력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황제의 훈계가 친절하고 황제의 은혜가 넓고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몸을 어루만지면서 감격함을 느끼고 온 나라에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가만히 생각해 올 건데 천지의 사이에서 본래부터 패망하고 흥망하는 이치가 있는데 소방은 공민왕이 후사가 없으면서부터 왕씨가 망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백성의 재화는 날로 증가해 갔습니다. 우가 이미 요동을 공격하는 일에 불화의 시를 만들었으며 요도 또한 중국을 침범하는 일에 모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만 간사한 무리들이 내쫓김을 당한 것으로 실로 황제의 덕택이 가지고 또한 여러 사람이 기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때문이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은 공민왕이 후사가 이제 없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이제 왕씨가 망한 지 이미 오래됐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왕씨가 건국한 나라가 바로 고려지요. 고려가 이제 망한 지가 오래됐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우가 이미 요동을 공격하는 일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자, 이 우가 요동을 공격한다면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이 내용은 태조 이성계가 외어도 회군을 이제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고려 국왕을 이제 검색하면은 이분이 되죠. 우창요 고려 32대에서 33, 34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왕후, 왕창, 왕요 요 세 분은 고려의 정통 개성의 이제 후손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요 세 분은 신돈의 이제 후손이 됩니다. 실록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보면 공민왕 이후 후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창요 이 세 분은 신돈이라는 그 스님이 있어요. 그분의 이제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요도 또한 중국을 침범하는 일에 모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번역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 중국을 침범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중국을 침범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현재 이 부분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이제 원문을 이제 붙여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요역, 종모,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아름다울 옥여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왕요가 되죠. 고려사에 다시 돌아가 보면 34대 이제 왕요 2분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록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요 또한 중국을 침범하는 일에 모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이제 중국이란 말이 나왔는데 실제 이제 원문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란 말이 없어요. 요, 또역, 또한 모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발꿈치 종이라고 나옵니다. 발꿈치 쫓겨나다 있다. 꾀알모 꾀하다 정사를 의논하다 얻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교활하다 그리고 여름아 여름 약초 이런 내용만 있어요. 여기 중국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왕요 또한 교활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교활하게 뭐 어느 곳을 이제 침략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중국이란 말이 없는데 여기 중국이란 말을 집어여 가지고 분리 작업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정도전이 명나라에 갔는데 이곳이 중국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중국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남경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겠습니까? 한반도의 서울의 남경이 아니고 대륙 중국의 남경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의 내용을 계속 이제 읽어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시는 상가 시정의 한결같이 하여 더욱 성상을 섬기는 성심을 다하여 억만년이 되어도 항상 조공하고 축박하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 정도전이 뭐 한반도에 뭐 있었는 인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도전이 한반도에서 뭐 중국 쪽으로 이제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이 나라에 보면은 상가 황제라는 말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에 보면 배신 조반이 남경에서 돌아와 예부를 차지하고 이 내용에 여기 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반이 이제 남경에서 돌아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KBS 드라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도전, 이광기, 명나라 황제, 밀명, 조대현 주결하의 내용이 됩니다. 현재 보시는 이것이 이제 명나라 이제 황궁이 되죠. 이 명나라 황궁이 바로 난징궁이 됩니다. 되셨사옵니까, 황제 폐하? 归国的行程准备好了吗？ 예, 폐하. 소신과 사신단 전원을 무사귀환시켜 주신 폐하의 성은에 엎드려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도전이 사신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뭐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민한 내용이 나오니까 정도전이 중국 뭐 남경에 갔다.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이제 설명한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원문에는 실제는 이 중국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경사, 남경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경사라고 되어 있으면은 천일토의 내용을 다시 보면은 여기 경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제 주원장이 있는 이 난징, 남경에 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보시는 이분은 영의장인데 이제 주원장 이제 역할로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谢恩不是用
자, 여기 보면 주원장 명나라 황제라고 되어 있죠. 감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실록으로 다시 이제 돌아보면 정도전이 명나라의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명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정도전이 중국 남경에 갔다. 즉 명나라 황제가 있는 주원장에 있는 곳에 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보면 상과 황제의 칙제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니 그런 의미죠. 用口说，是来自行动。你叫何伦， 그렇사옵니다. 你把朕的密令传给太子李方圆， 지금 밀명이라 하셨사옵니까? 把征道传，给我斩了他！ 자, 여기 이제 명령을 이제 내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에 보면 그자를 제거하라고 하는데 그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조재현을 이제 죽여라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왜 조선 사람이 조재현을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왕자 이방원에게 짐의 밀명을 전하거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홍건정 난을 일으킨 주원장이 대륙 난징에서 나라를 건국했는데 갑자기 엉뚱맞게 조선의 왕자인 이방원에게 밀명을 내린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지시를 내린다 이런 설명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주원장이 이제 누구인가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태조 이성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뭔가 이제 밀명을 내리는 내용이 되죠. 그런데 명나라가 주원장이 만든 나라로 그렇게 역사가 각색이 되고 탈바꿈 돼가지고 엉뚱하게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방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경우로 이제 바꿔치기 된 경우가 됩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 현재 이 명나라 이 황제가 태조 이성계이기 때문에 이방원한테 밀명을 내리는데 그것을 정조전한테 시켜가지고 내리는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정식록 1권 1399년 명건문 1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에게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겠다. 이런 내용에 여기 연왕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고 태조 고황제가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새 황제가 정종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태조 고황제 여기에 황명의 이제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주원장으로 이제 탈바꿈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드라마의 내용에 현재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 사람이 바로 태조 이성계이고 자신의 아들 이제 왕자에게 뭔가 이제 밀명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정조전에게 이제 시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실록의 또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1394년 명홍무 27년에 되어 있습니다. 자, 태종이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 자, 여기에 보면 태종이 나오죠. 태종 이방원이 명나라의 황제의 우대. 자, 우대가 뭡니까? 자, 우대라는 거는 무엇인가 대우를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태종 이방원이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받았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아니 태종 이방원이 갑자기 뚱딴지 맞게 갑자기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왜 받나요? 자, 그 뒤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은 여기 한반도에 여기서 탄생이 됐는데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 여기 한반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맞게 여기 대륙 난징에서 이제 발생하는 일이 현재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드라마의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맥락을 보니까 주원장이 여기 한반도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아니면은 태종 이방원이 여기 한반도에서 이쪽으로 난징으로 이동해가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엉뚱맞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거리가 어딘데 여기 한반도에서 이렇게 대륙 난징으로 이동을 합니까? 자, 앞전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여기도 보면은, 자, 연왕이, 제가 이방원이라고 했잖아. 이 연왕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 베이징 북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도 보면은, 여기 아닙니까? 현재 이방원이 여기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여기에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 정도전이, 자, 여기에서 태조 이성계의 이제 지시를 받고 이방원한테 뭔가 이제 시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이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자, 여기도 보면 또 서울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원문에 이제 한자를 보면 여기도 경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경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대륙 난징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원문 보기를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자, 현재 제가 원문을 이제 펼쳐놨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경이라고 되어 있죠. 사, 남, 경사남이라고 되니까 이제 남경의 경사, 즉 서울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이제 돌아왔다. 자, 그런 설명은, 자, 이 명나라는 주원장이 만든 나라로 이제 융합을 했기 때문에 앞전에 뭐 드라마 내용처럼 그래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이 태종 이방원한테 뭔가를 시킨 내용으로 이렇게 변질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계속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남제와 조반도 같이 왔다.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 이르니 황제가 두서에 번 인견하였는데 태종이 소상에게 사신통행에 대하여 주문하니 황제가 우대하고 돌려보냈다. 처음이 태종이 떠날 때 찬성사 석성린이 시를 지어 태종을 존송하였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식을 알고 신하를 아는 예감이 밝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성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라 모두 말하기를 만세의 조선 경사는 이 더위와 장마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는 데 있다 하더라.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으며 태종이 연보를 지날 때 연왕이 친히 대해 보았는데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자, 여기 이제 명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조선의 이제 서울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난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태종이 연부라고 하니까 이 연부가 베이징 북경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혼일 강리역대국 지도를 보면 이제 북경에 보면 여기 연도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이것이 연부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현재 난징 부분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황도라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주원장이 있는 게 아니라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아들인 이방원에게 뭔가를 지시를 내는데 그 지시를 내리고 그 내용을 전달해 준 분이 정도전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도로 봤을 때 정도전이 여기 남경에 이렇게 도착을 해가 태조 이성계가 뭔가를 이제 지시를 받고 여기 연부 여기에 이방원이 있는 이 지점에서 이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실록의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KBS 드라마에 보면은 현재는 이분은 이제 배우가 되겠지만 이분이 이제
명나라 건국한 주원장으로 이제 둔갑을 해가 태조 이성계의 역사를 가져가 가지고 이상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자 이방원에게 짐의 밀명을 전하거라. 아니 주원장이 갑자기 왕자 이방원에게 뭔 밀명을 내립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희한한 경우가 돼요. 그러면 주원장은 자식이 없습니까? 그럼 자기 자식들한테 뭔가 심부름을 내려야지. 갑자기 엉뚱맞게 왕자 이방원에게 짐을 밀명을 전하거라. 이 내용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한 채널을 보고 있는데요. 이 채널은 이덕일 역사TV가 됩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주원장이 두려워한 조선의 어벤져스 정도전의 표전문 사건이라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원장하고 정도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북벌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옛 강역이었던 지금의 하북성까지는 이제 차지하는 걸 갖다가 북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1368년에 들어서고 조선은 1392년에 들어서죠. 별로 이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이제 북방 강역을 둘러싸고 상당한 신경전을 전개를 합니다. 이 사건이 뭐 역사 전공하지 않는 이제 일반 국민분들은 크게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사건인데요. 명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도전의 압송을 요구합니다. 정도전을 명나라에 보내라. 라고 이제 요구하죠. 이때는 이제 명나라의 수도가 지금의 북경이 아닌 남경입니다. 지금 남경에 가보면 아주 거대한 주원장의 이제 묘가가 있는 것이 바로 이때 수도가 남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북경으로는 나중에 이제 3대 임금인 그 영락제가 이제 북경으로 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갖다가 명나라에서 이제 정도전의 압송을 요구하는 사건을 갖다가 표전문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표전문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조선에서 명나라에 보내는 국서가 표문, 전문 뭐 이렇게 부르는데 표문이라는 것은 명나라 이제 황제에게 전하는 국서를 갖다가 표문이라 그러고 전문이라는 거는 그 황후나 그다음에 태자에게 보내는 국서를 갖다가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전문 사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에서 명나라에 표전문을 보냈는데 아주 거기에 불손한 표현이 있었다. 라고 해가지고 명나라에서 이걸 누가 작성했냐 라고 하니까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정도전은 보내라 라고 이제 조선에 계속 거듭해서 사신을 보내고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갖다가 표전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사건은 역사 전공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명나라에서 계속해서 정도전의 압송을 요구한다. 명나라에서 계속해서 정도전의 압송을 요구한다.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이 실록의 내용이 됩니다. 이게 태조실록 2권의 내용인데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포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정도전을 보내요. 중국 남경에 갔다. 경사에 갔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정도전이 이제 남경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KBS 드라마 이 내용이 아닙니까? 왕자 이방원에게 짐의 명령을 전하거라.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죠. 여기에 보면 이때 명나라의 수도가 지금의 북경이 아닌 남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록의 내용을 보면 여기 경사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여인투의 내용을 보면 여기 경사 아닙니까? 그러면 대륙 남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남경에서 벌어진 일이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이제 수도였다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1394년 명홍무 27년이 됐고 태종이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제와 조반 또 같이 왔다. 태종이 명나라의 서울에 이르니 황제가 두세 번 인견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황제가 누구인가요? 태종 이성계 아닙니까? KBS 드라마 다시 돌아보면 왕자 이방원에게 짐의 명령을 전하거라. 이번이 주원장이 아니고 태조 이성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한테 뭔가를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록의 다른 내용을 보면 1399년 명건문 1년이 됐으니까 여기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이 내용과 이제 부합되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왕이 태종 이방원이고 태조 고황제는 이성계인데 여기 각주에 보면 주원장으로 둔갑시켜 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 주원장이 아니고 태조 고황제는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제사 지내려고 이제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때 태조 이성계는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방원이 갖는 지역이 여기 이제 경사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수도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다시 채널2에 돌아보면 여기 경사 이 부분이 된다.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했는 그 지역이다.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나라의 주원장을 검색하면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할 수 이제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바로 태조 이성계의 이제 역사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제 가져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황제에서 역사 조작을 해가 왕으로 이제 바꿔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현재 보시는 여기의 내용에 보면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으며 태종이 연부를 지날 때 연왕 즉 송조 황제 친히 대해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영상 찍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해석도 이제 조작됐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송조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에 보면은 송조 황제가 아니고 태종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태종 이방원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에 각주에 보면은 태종 이방원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송조라고 이렇게 번역 조작을 또 해놨습니다. 이 부분의 영상은 예전에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것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연왕은 태종 이방원이다. 즉 북평 배정의 지명으로 대륙 조선 자금성은 우리 선조가 만든 궁이다. 이 영상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학계가 이 실록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요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2의 내용에 보면 여기 이제 경사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한반도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서울이 아니고 대륙의 남경 수도인 난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수도이고 김천일이 임진왜란이 발생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이제 강화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찍은 내용의 영상이니까 끝으로 요것을 시청을 해보면 얼마나 조선왕조 실록의 번역이 조작이 되어 있고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얼마나 잘못 배우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홍건적 난을 일으킨 주원장이 다시 되살아나 가지고 태조 이성계의 역사를 가져가 가지고 엉뚱맞게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이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의 이제 일부 내용이 됩니다. 여기 연왕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여기 실제 원문의 내용은 태종 황제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 태종 황제 그러면 누구를 말하죠? 당연히 이방원이 되겠죠. 자, 조선
왕의 연대를 보고 있는데요. 제3대 태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방원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방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작 번역기를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실록의 이제 원문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되지요. 자, 연왕, 즉 성조 황제라 돼 있다. 자, 여기는 이 연왕이 태종 이방원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성조 황제라고 적혀 있잖아요. 좀 엉뚱하게 번역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문 보면은 즉 태종 황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성조가 그러면 누굴까요? 연왕 성조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명나라 황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이제 성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3대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조라고 적혀 있죠. 자, 예전에 제가 요 위키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요 성조라고 요 적혀 있는 요 밑에 보면은, 여기에 태종이라고 적혀 있는 예전에 문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없는데요. 요거 예전에 태종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현재 위키백과 중문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성조라고 적혀 있죠. 위쪽에 보면 여기 태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록의 내용을 보면 뭐 조작 번역한 거 아니네. 자, 여기 태종이라고 적혀 있는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원문에 요 태종이 그러면 성조 맞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날짜를 한번 위쪽에 한번 봅시다. 자, 태종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1394년 명홍무 27년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장이 쓰여진 이 기록 시점은 1394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영락이 이 제위 기간을 보면 여기 1402년에서 1424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외 기간하고 앞전에 실록의 기록 내용하고 연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문에 보면 태종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맞다.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위쪽에 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태종이 영부를 지날 때 연왕이 친히 대해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쪽의 내용을 보면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고 하면서 대단히 존경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태종이 이제 영부를 지날 때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부는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1402년에 이제 혼일 강리역대국 기도를 보면 여기 북경의 연도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태종을 이제 보면서 이제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했다 이 내용으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연왕이 이제 성조 즉 여기는 이제 성조라고 적혀 있지만 태종 이방원인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연왕이 태종 이방원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럼 이 원문 내용이 여기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조선 세자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요것을 제가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그 뜻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상국, 사인,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칭, 조선 세자, 심경지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뜻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상, 위, 하늘, 임금 이래 되어 있네요. 그 나라고. 자, 그러면 상국의 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여기 하늘, 임금 이거는 아닌 경우가 됩니다. 이 상이란 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문맥의 이제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이 그냥 윗분인지 아니면 임금인지 그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상국이 됩니다. 자, 윗 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선비사 이제 사람을 이제 부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사인, 선비인 사람을 말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볼견, 보다, 자, 보다, 무엇을, 큰집 전, 큰집 궁, 천자의 거처를 보다, 아래를 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상국의 사인이 여기에 이제 큰 집 말하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윗사람이 이 아랫사람한테 이제 보고 말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명나라 선비들이 뭐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명나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명나라라는 원문은 없습니다. 여기 명나라 뜻이 어디에 있나요? 그냥 상한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한국. 이 상한국이 명나라인지 아닌지는 그럼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상한국의 사인, 선비인 사람들이 보다 누구를 이방원을 보고 말을 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이런 내용을 이제 후에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계칭 조선 세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다 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일컬을 칭, 일컫다, 이르다, 부르다, 설명하다, 칭찬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선, 아침조, 거울선, 조선, 세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경지, 심하, 성하다, 공경하다, 갈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경하다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즉 상국의 선비들이 조선의 세자를 보고 이제 존경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종합하면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명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이제 존경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구글 번역으로 제가 원문을 붙여놨는데요. 요거 한번 뜻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네요. 상나라의 학자들은 전하를 보고 모두 그를 조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크게 존경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태종이 이제 연부를 지날 때 연왕이 여기 성조가 아니고 태종 이방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번역 조작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태종이 연부를 지날 때 연왕이 친히 대해 보았는데 이 부분의 원문 내용이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복사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하가 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큰집전, 큰집, 궁궐, 천자의 거처. 여기 이제 큰집이라고 하니까 이 천자의 거처면 이제 태종 이방원을 의미하겠죠. 그 아래하, 아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날과 지나다, 초월하다, 났다, 빠져나가다. 즉 어느 지역을 이제 통과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것이 바로 여기 제비연, 제비, 곳집, 마을 관청이 있는 연부를 이제 지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 원문의 내용에 보면 태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각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왕. 이 연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비연, 제비, 임금왕, 연왕. 자, 이 연왕이 이제 누구냐면, 즉, 태종 황제다. 이런 의미죠. 이 문명을 다 연결해 보면, 태종 황제인 전하께서 연부를 이제 지나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르게 또 말하면은, 이 태종 황제께서 연왕이 되기 때문에, 연왕의 이제 전하께서 연부를 지나간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왕이 이 태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가 연부에 이 부분에 이제 번역 내용을 이제 태종을 집어넣음으로써 연왕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태종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도 번역 조작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태종이 연부를 지날 때 연왕이 친히 대해 보았는데 이렇게 번역되는 게 아니라 연왕 전하께서 연부를 지나갈 때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연왕 전하께서 연부를 지나갈 때 친히 대해 보았는데 곁에 시위하는 군사가 없고 다만 한 사람이 모시고 서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태종이라는 이 묘를 집어넣음으로써 연왕하고 이제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조하고 태종하고는 현대 시점에서 이렇게 성조로 번역하면 안 된다. 원문 그대로 이제 태종이라 번역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올린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태종 황제 영락 이방원은 가정 제위 중에 성조로 바꿨다. 이런 내용을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문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중국의 태종은 가정 중에 성조라 개호하였는데 개년 김주가 주청사였을 때의 문서에는 성조라 하였고 지난번 주청한 글에는 태종으로서 넣음으로 중국 내부가 일이 정성스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에 보면은 태종이 이제 가정제 중에 이제 성조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가정제라고 하니까 이 가정제가 이제 어느 시대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치, 정도. 자, 여기 가정이 있네요. 자, 명나라 11대 1521년에서 1567년에 성조로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여기에 보면 이거는 태조실록이잖아요. 태조실록은 1394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조 황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종이 성조로 이제 바뀐 시점이 여기 가정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제가 이게 뭐 1521년에 이제 바뀐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연왕, 즉 성조 황제 이렇게 성조라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원문 그대로 이제 태종이라 적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요 태종이 조선 세자라 하면서 존경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 연왕이 바로 태종 이방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저로 바뀐 연대가 지금 현재 태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1394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조작 번역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중국의 태종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 모든 내용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 아닙니까? 이 한반도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중국 예부라고 하잖아요. 또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부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자, 예부 여 보면은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반도에서는 고려시대에 설치되어 뭐 조선시대 무렵에 예조로 이제 교체되었다. 바로 요게 고려시대에서 이제 조선시대까지 이제 이용된 바로 예부, 그 부서가 됩니다. 뭐 중국에서는 뭐 당나라 시기부터 신해혁명 시기까지 뭐 존재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게 이제 역사 조작입니다. 조선이 이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륙에 있었는데 이것을 신해혁명까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를 이제 바꿔치기 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역사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신해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가져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우리의 이제 조선 땅이 이제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거는 실록의 다른 내용이 또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27일 신묘 첫 번째 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405년 명영락 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의 정부사 평양 부원군 조준의 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태종 시대 때 이제 쓰여진 기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1405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하나 보도록 하죠. 자, 문화팽리에 옮기고 채군하여 조선군 충의군을 봉하였다. 세상에서 이를 구공시인이라 이른다. 경원형 겨울에 산성사가 되고 신민년 6월에 중국에 들어가서 성절을 할애하였는데 길이 북평부를 지나게 되었다. 이때 태종 황제가 연저에 있을 때인데 태종 황제가 마음을 기울여 준을 대접하였다. 준이 물러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또 태종 황제라는 내용이 나오죠. 요거는 태종실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태종 황제가 신민년 6월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성절을 할애하였는데 길이 북평부를 지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북평부라는 지명이 나오죠. 북평. 자, 이 북평부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인터넷에서 이렇게 북평부라고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럼 유기백과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한번 선택 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한문에 보면 이제 북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1403년 정월 북평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리고 이게 순천부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북평부는 베이징에 위치한 명나라 초기에 지어진 그런 저택이다. 그런 지형이다.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태조 홍무 5년 1368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서다리 원대도를 이제 정복하고 이제 원나라를 정복하고 뭐 8월에 부평으로 이제 바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 10월에 뭐 산둥성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계속 보면은 홍모 2년에 이제 부평 중서성으로 이제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영락 5년 1403년 정월에 북경으로 승격되어 순천부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락여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방원이 1403년에
북경으로 이제 성지역시키고 순천부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북평부를 이제 그렇게 바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1785년도 대천 강요도를 보고 있는데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용이 됩니다. 자, 이 지도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에 지명 보이잖아요. 여기 연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순천부로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경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다시 위키백과 내용을 보면, 영락 5년 1403년에 정월에 이제 북경으로 이제 성격되고 순천부로 바뀌었다. 자, 바로 이제 베이징을 이제 의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수도인 베이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북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평부를 지나게 되었다. 이때 태종 황제가 연저에 있을 때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연저 나오지 않습니까? 연나라 연자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바로 북경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원문에도 보면 북평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태종 황제 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원문을 현재 붙여놨는데요. 자, 여기면 도경북 평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길도, 경, 날경, 북녘북, 평활평, 고집부, 도경이 여기 이제 북평부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죠. 자, 여기 이제 태종 황제 연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자를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연제라는 요 한자를 볼 수 있으니까 요것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비연, 연하라 할 때 이제 연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비연자가 됩니다. 그 집적 혼의 강리 역대국 지도를 보면 바로 이 연도라 적혀 있는 이 부분이 됩니다. 여기가 북경이었고 북평부였고 그리고 순천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천 강력에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여기도 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순천부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이제 연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자, 바로 이제 북경 베이징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설명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북평부라고 그냥 위키백과의 내용은 현재 베이징이 순천부로 이제 바뀌었고 그것이 이제 북경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러면 고지도에 이 북평이라는 지명이 없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찾아놨습니다. 자, 이 지도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좀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 지도는 1785년도 산해경 지존도라고 하고 나카쿠보 세키수이라는 일본인이 제작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1600경 마테오 리치 예수의 선교사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남긴 그 지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린 지도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지도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우측에 보면은 지도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산해경 지존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산해경 지존도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현재 이제 베이징의 이제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해 보면 여기 한반도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조선이라고 이제 적혀 있네요. 자, 조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일본인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일본어가 많이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신이 다 일본어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륙 쪽에 현재 베이징 쪽을 보면 여기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북경이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고북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이 좀 작은가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여기 북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고북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요 북평이라고 적혀 있는 요 부분이 하고 요 북경이라는 부분이 다른 위치에 이제 지명인지 그거는 확실히 하지 않는데, 고라고 하니까 요 북경이 예전에는 이제 북평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저에도 이제 북평이라는 이제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이 한반도 이 꼭대기에 여기 이제 장백산이 이제 그려져 있네요. 자, 여기에 이제 백두산이 이렇게 적혀 있고, 장백산이 이쪽에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두산하고 이제 장백산은 여기서도 보면 이제 다른 산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산이 아닙니다. 자, 뭐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요 북평이라는 지명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태행산이 적혀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전에 연도라 적혀 있는 이 지역이 북평이었고, 현재는 베이징이 이제 북평이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고지도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 나와 있는 태종 황제, 즉 이방원이 베이징에 있는 북평에 이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앞전에 다시 실록의 내용을 다시 돌아와 보면, 태종이 연부를 지날 때 연왕이 친히 대해 보았는데, 이런 내용에 바로 태종 이방원이 여기 연부 북경에 갔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앞전에 이제 공개한 그 자료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정종실록 내용이 되죠. 자, 여기 보면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세 황제가 당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유명하고 있다. 여기다 보면 연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태조 고황제, 이제 이성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황제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 세 황제면 누구겠습니까? 자, 요 세 사람이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태조, 정종, 태종, 이거 다 나옵니다. 연왕이 태종 이방원이고, 그 다음에 태조 고황제 이성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황제가 이제 정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이제 각주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왕이 영락제라고 되어 있죠. 그 태조 고황제는 주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 황제가 됩니다. 이거는 건문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태조 고황제는 주원장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분이 바로 이성계가 됩니다. 나머지 분은 영락제가 맞다고 하면 태종 이방원의 연호가 이제 영락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세 황제는 건문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것은 정종의 연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태조 관계는 주원장이 아니다, 이제 이것만 빼버리면 이제 나머지는 다 연호다, 이제 생각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태종 이방원이 여기 이제 연왕인데, 여기 남경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 이제 태조 이성계가 있는, 그런 경북구인 대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리고, 정종의 이제 허락을 받고, 태종 이방원이 북경에 있는 병력을 남경 쪽으로 이동해가, 여기에 있는 악한 무리들을 다, 처분한다, 없애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되죠. 여기 한반도, 서울, 여기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전에 제가 영상 올린 내용에 보면 요 태종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연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속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역사가 정말로 보잘것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자, 아니죠. 조선왕조실록에 이제 번역 내용이 엉터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록의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면 진실의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이제 연결을 해보면 바로 조선이 이제 대륙이었다. 자, 명나라를 태조 이성계가 이제 만들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